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메가톤급 어닝 시즌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미국 시총의 65%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이고요. 4분기 어닝 시즌이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작년 한 해 전체에 대한 결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21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경영진이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분기 어닝 시즌보다도 특별히 더 주의를 해줘야 하는 시기예요. 아무튼 미국 웬만한 기업 실적들은 이번 주에 다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이 large cap tech stocks 발표가 뉴욕 시간 내일 장 마감 이후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제가 모든 전략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많은 롱숏 펀드들이 잘하는 것들 중에서 earnings play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닝 시즌에 다가왔을 때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 같은 주식들을 실적 발표 이전에 들어가서 롱을 잡고, 같은 섹터 다른 종목을 숏을 잡아서 실적 발표 이후 해당 포지션이 earning surprise를 기록해서 주가가 급등하면 그때 바로 엑시트하고 숏은 그때 바로 풀고, 그렇게 바로 엑시트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단기 매매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번 그 넷플릭스 earnings 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을 애플하고 테슬라를 위해서 어제부터 진입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포지션 오픈이라고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은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전부 장기 투자 생각은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지향해야 할 것이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며칠 사이에 빅테크주들 위주로 주가와 매매량이 급등한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말 나온 김에 제가 지난번에 넷플릭스 earnings 발표 직후에 넷플릭스 밸류에이션 엑셀 모델을 커뮤니티에 공유했었는데, 그 모델 어떻게 해석하고 응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컨텐츠를 따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주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곧 하겠습니다. 지금 1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작년부터 주장해오고 있던 이 마켓 크래시라는 게 아직도 오고 있지 않죠. 지금 실물 경제하고의 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뉴스 틀기만 하면 나오는 소리가 요즘 미국 시장 닷컴 버블 밸류에이션을 뛰어넘었다더니, 증시 버블이 너무 심해서 곧 폭락장이 올 거라느니, 그리고 CNBC, 블룸버그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excess, unsustainable, speculative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즘 입을 모아서 지금이 과열 구간이고 주식시장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면서도 막상 이 트레이딩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은. 지난 한 주만 해도 미국 주식 ETF에 들어온 자금이 이 inflow, 이 capital inflow가 70억 달러가 넘고요. 그리고 S&P 지수는 지난 한 주만 지금 1.9% 거의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 주 단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거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매수량을 봤을 때는 테크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연초에 공유했던 2021년 미국 증시 전망 관련 영상에서 일단 올해 S&P 성장은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것이고,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도 생각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리고 자산 배분 측면에 있어서는 equity overweight, 그리고 메가테크주나 IPO 스펙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만큼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이유가 제가 무슨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켓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시장 흐름만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Treasury Yield, 이게 미국 국채 수익률, 10-year Treasury 말하는 건데, Treasury Yield, Corporate Credit, 그리고 Cash, 이 세 가지 다 지금 이 세 가지를 호흡하고 있는 게 너무 불리한 시황인데, 일단 미국 국채 수익률만 보면은
연초에 계속 올라간다 했지만 결국 아직까지 1.22를 못 넘겼고요. 올해 안으로는 넘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미국 회사채 수익률을 보면 investment grade debt yield를 보면 지금 거의 뭐 0%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 반면에 high yield,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크 본드는 지금 역대 최고점이에요. 이걸 해석하자면 결국 지금 마켓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넘쳐난다는 건데, 그리고 역으로 현재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설명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new equity issuance. 이 볼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식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 발행을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자금 조달 옵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싸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요. 주식을 통해서. 이게 물론 뭐 유상증자도 포함하지만 이 신규 발행 IPO, 뭐 스펙을 통한 이런 new issuance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new issuance 볼륨이 거의 역대 최고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hort interest, 공매도 물량에 대한 추세인데요. 이게 지금 개별 종목을 볼 필요도 없이 지금 S&P 500 지수 추종 ETF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금 가장 망한 게 인버스예요. 지금 이 bear trade라는 게 거의 뭐 멸망한 것 같아요. 아예 폭락을 예상하고 하는 트레이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무서운 상승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블을 쫓는 방법이 있습니다. chase the bubble. 이게 아무도 대놓고는 말하진 않지만 다들 하고 있는 매매 행위인데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는 각오를 하시고, 뭐 막말로 할 수만 있다면, 자신 있다면 뭐 버블을 타는 것도 좋죠. 뭐 대표적으로 오늘 하루에만 100% 이상,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만 50% 이상 오른 게임스톱 같은 주식이 있죠. 그리고 스펙주들이 난립하면서 예전 같으면 이 증시 기웃거리지도 못할 별의별 기업들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해서는 저는 일단 ETF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미국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ETF만 가져가도 돼요. 저는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직업적으로 개별 종목 분석하고 스톡 피킹하고 하루 내내 트레이딩하는 사람이지만 특히나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장기 투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ETF만한 상품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심지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말려요. 정말 솔직하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만한 투자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수익률 이 세 가지 이 3박자를 모든 갖춘 훌륭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적금 붙는 심정으로 매월 생기는 현금 조금씩 넣고 이 개별 종목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 이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최근 ETF 시장에도 급 변화가 찾아와서 이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 ETF 시장 규모가 5.6 trillion, 거의 6조 달러가 돼요. 이게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10년 이상 이어온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강세였는데요. 인덱스 펀드라고 하면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이런 지수 추종 펀드에만 들어가도 연 두 자릿수 수익률은 기본 나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ETF라고 하면 인덱스 펀드하고 거의 동급 취급 당할 정도로 지수 추종 ETF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이 다이내믹스가 바뀌었어요. 이게 한 90년대에나 통했던 유행 한참 지난 뮤추얼 펀드 같은 개념인 이 Actively Managed ETF, 그냥 액티브 ETF라고 할게요. 이 액티브 ETF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액티브 ETF라고 하면 그냥 시장 지수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가 아니라 특정 테마나 전략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종목을 선정해서 ETF로 만드는 건데요. 작년에 히트쳤던 펀드로는 대표적으로 이 Cathie Wood, 이 ARK 시리즈가 있죠. ARK 같은 경우는 테크 성장주, 바이오텍,
비트코인, 작년 한 해 미국 시장 전체를 견인하다시피 했던 이 테마주들 기반으로 ETF를 운용하면서 얘네가 하는 것 중에서 ARK Innovation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금이 몰려들었고 수익률 세 자릿수 기본 찍었죠.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스펙주들만 모아서 아예 스펙주 위주로 구성된 ETF도 생겨났죠. 또 이 ETF 시장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식의 Actively Managed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 ETF 시장에서의 비중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매출 면에서는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화려하게 부활을 하면서 올해에도 벌써 여러 대형 운용사들이 비슷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시장에서 판을 치기 시작하면 이 소비자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아주 별의별 테마로 묶은 ETF 상품들을 내놓기 시작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수수료 수익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지수 수종 ETF들은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0.0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0.72%. 그러면 이렇게 훨씬 더 큰 비용이 정당화되는 알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얼마나 쉬울까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테슬라로 재미 본 액티브 펀드들이 많았을 텐데 테슬라는 이제 S&P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들도 충분히 캡처할 수 있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개별 종목들은 관심 있는 액티브 펀드가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서 선별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워낙 ARK가 인기가 많으니까 굳이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최근 이 ARK ETF에서 편입한 성장주들이 있는데 Open Door Technologies라는 기업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만 2번씩 대량 매입해서 한 40만 주 이상을 샀네요. 이게 ARK F 펀드에 있는데 지금 비중이 거의 2% 가까이 되고요. 이것 역시 스펙 붐을 타서 스펙으로 상장된 회사이고 이게 부동산을 온라인으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재판매하는 iBuyer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key risk 몇 개가 해결되지가 않아서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충분히 성장성이 보이고 한 2015년부터 계속 적자인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 펀더멘털한 밸류에이션보다는 이 성장 프리미엄이 더 시장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ARK ETF에서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펀드에서의 비중을 꽤나 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Pinterest 같은 주식도 있고, 그리고 Skills라는 이 모바일 e스포츠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기업도 이런 식의 early stage 성장주들을 펀드에 편입하고 있네요. 아무튼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꽤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쫄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앞으로 몇 번 살짝 조정장이 찾아올지언정 마켓 크래시까지는 아니고 중요한 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될 이 미국 메이저 기업들의 이 earnings 그리고 2021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면 조금 더 실증적인 수치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닥친 어닝 시즌을 잘 헤쳐나가고 있으면 됩니다.